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조향사 자격증을 따고 있는 하서진이라고 해요. 원래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든든한 지원으로 제가 하고 싶은 조향사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여보 사랑해. 북한에서 저는 백두혈통 가문에서 자라 오직 당과 수령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 때부터 그 어떤 동무들보다 공화국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죠. 당에서 내려온 명령이라면 절대 거스르지 않고 복종 또 복종했고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죠. 말도 안 되는 명령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때 저는 남자 동무들도 덜덜 떨며 두려워하는 생활 총화도 열심히 임했습니다. 남자 동무들도 힘들어하는 걸 작은 여자애 하나가 눈에 도끼를 품고 임하니 뒤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기집애라며 뒷담도 많이 까였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나라를 위한 자긍심 그리고 애국심 하나로 저는 제가 떳떳하고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저의 꿈은 어릴 적부터 여군이 되어 수령님을 위해 일하며 공화국의 간부가 되어 백투혈통의 위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어릴 적부터 꿈이 여군 하나였고 그것만 바라보며 인생 계획을 짰기 때문에 여군이 되었고 처음엔 정말 열정과 야망으로 뿜뿜 차 있던 상태였죠. 하지만 저의 여군 생활은 여러분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북한 여군에게 인권, 즉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아요. 아니 차라리 개는 귀엽다며 음식이라도 던져주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종아리를 걷어차이고 심지어는 엉덩이까지 걷어차인 적이 많았죠. 차라리 걷어차이는 게 낫습니다. 손버릇이 악질인 남자 군인들은 엉덩이를 꽉 쥐며 터질 듯이 주물러요. 소위 꼬집는 거죠. 그래서 제 엉덩이에는 무지 개멍이 항상 있었어요. 친한 동무들은 무지개떡이라며 별명을 지어줬지만 저에게는 상처였습니다. 한 번은 엉덩이 꼬집기를 당하다가 너무 아파 눈물을 펑펑 쏟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자 군인은 군인답지 못한 태도라면서 약한 척 하지 말라며 더 엉덩이를 쥐어짰죠. 그렇게 당하니 맷집이 강해져서 차라리 맞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독 참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냄새. 저는 후각과민증을 앓고 있었어요. 이것도 한국에 와서 알게 된 병명인데 말 그대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냄새를 더 예민하게 맡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예민하면 저는 냄새를 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체취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걸어간 자리가 냄새 발자취처럼 보여요. 그런 제가 북한 군대에 들어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남자 군인 동무의 냄새를 맡고 참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남자는 호르몬 냄새가 강해 특히 냄새 톡 쏘며 독특하죠. 먹는 것도 부시라고 하니 속에서 쓴내도 올라오고 쿰쿰한 냄새도 석여 진짜 코가 아릴 정도죠. 아무튼 헛구역질을 하다 걸려서 남자 군인에게 뒷목을 잡혀 막사로 끌려가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는 자세로 엎드려 엉덩이 메타작을 찰싹찰싹 맞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자기를 더러운 생명체 취급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북한 남자들은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도 강해 여자가 남자를 무시하는 걸 못 참습니다. 그래서 저를 분노 조절 못하는 쭉정이 마냥 패더라고요. 이제는 제대하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엉덩이 냄새 사건 말고도 여러 부조리함을 겪고 이 군대 내에서 일말의 희망도 가질 수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후 제대를 하고 저는 더 이상 북한에서의 꿈이 없었기에 바로 남조선으로 탈북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남조선에 대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북한에서 탈출이 우선이었고 남아 말이 통하는 나라가 남조선이라서 온 거였어요. 남조선에 오고 나니 한국 사람들은 표정부터가 다른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항상 우중충한 표정에 사람이 회색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무지갯빛처럼 알록달록 빛이 나는 겁니다. 항상 웃고 다니며 향기가 나고 자유로운 한국 여자들을 보며 조금 억울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우리 북한 여군들은 제대로 씻지 못해 찌릉내와 삭힌 냄새를 풀풀 풍기며 다녔는데 남조선의 여성들은 깨끗한 향과 더불어 본인들의 이미지에 맞는 향수를 뿌리며 청춘을 맘껏 즐기잖아요. 네, 이 배알이 꼴리는 기분은 부러움과 질투의 감정이 맞았어요. 그리고 또 한국 여자들은 피부도 맑고 머릿결도 찰랑거리며 항상 좋은 향이 나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냄새가 난다는 것을 남조선에 와서 처음 알았지요. 북에서는 동포들이 잘 씻지 않아 다 저와 비슷한 처지였는데 아랫동네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이 바로 이 깨끗함이 있습니다. 전 냄새에 예민해서 저에게 냄새가 나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깨끗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제가 냄새가 난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걸 처음 알았을 때 너무 부끄러워 쥐구멍으로 숨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동포들을 보면 놀란 것은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동무들은 왜 옷을 매일 갈아입는 것인가요? 옷에서 냄새도 안 나고 당장 더러워진 것도 아닌데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응, 그러게.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와서 딱히 생각해 본 적 없어. 한국 친구의 대답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옷을 매일 갈아입는 거면 한국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잘 살았다는 거잖아요. 선진국의 시민의식을 갖추고 있는 한국 친구들을 보며 우울해졌어요. 그리고 남한 친구들은 매일 샤워를 하고 속옷을 갈아입는다 하더라고요.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는 매일 씻는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물이 워낙 귀했기 때문이죠. 특히 겨울에는 따뜻한 목욕물이 나오지 않아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에 가서 씻는 게 전부였지요.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생활에 이상하다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머리에는 썰기가 있는 게 대부분이었고 군복은 냄새가 너무 심하면 그제야 갈아입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매일 옷을 갈아입는 건 일반적인 북한 사람의 머리에선 생각할 수도 없었죠. 사실 남조선에 오고 나서도 북한에서 있었던 습관 때문에 매일 샤워를 하진 않았어요. 매번 따뜻한 목욕물이 나와 정말 좋았지만 매일 씻는다는 건 죄책감과 생소함 여러 감정이 오갔거든요. 항상 향기가 나는 한국 친구들을 보니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도 걔네들처럼 향기가 나고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싶은 순간이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 남자에게 사랑에 빠진 뒤부터요. 그 남자에게 향기가 나는 여자로 인식되고 싶었고 꼬질꼬질해 보이는 탈북민 여자로 남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남한 친구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매일 샤워를 하는 게 힘들었어요. 매일 샤워하는 것도 부지런함이 필요하더군요. 하지만 한국 남자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저는 꾸준히 샤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제 몸에서 향기가 나고 버전이 폈던 피부결이 점점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따뜻한 목욕물에 씻는 것이 저의 행복한 일과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인의 위생 습관에 익숙해졌을 때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잠시 쉐어하우스에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중국인 여자 동무와 방을 나눠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중국 동무가 자기가 한다며 나서더군요. 근데 설거지 방법이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설거지 배수구를 막고 뜨거운 물을 받더니 퐁퐁을 살짝 풀고 접시들을 푹 담궜다가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했어요. 문우씨 수세미에 퐁퐁 묻혀서 접시 닦고 헹궈야죠. 하니까 이게 다 한 거랍니다. 네, 결국 제가 뽀득뽀득 소리 날 때까지 설거지 다시 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참을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는데 문우 동무가 제 칫솔로 양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엔 의심조차 못하고 요 문우 동무네 칫솔이랑 똑같은 거 쓰고 있네 라고 하니 아침에 보니까 새 칫솔 있어서 썼어. 니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헛구역질을 하며 첫 극대노를 했습니다. 너는 상식이 있네 없네? 당장 그 칫솔 내놔. 하고 칫솔을 반토막으로 뽀각 부셨습니다. 문우는 저를 보고 충격받았는지 미친 북한 여자 하고 떠났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새 칫솔이 있으면 다른 사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국인과 어울려 살다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니 한국인이 얼마나 위생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이렇게 대한민국의 위생에 익숙해지며 살다가 한국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다시 깨끗함을 느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샤워를 한다는 것에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매일 2번씩 샤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 출근 전에 한 번 퇴근하고 또 한 번 이렇게요. 여보, 도대체 하루에 2번씩 왜 샤워하는 거예요? 결벽증 같은 것을 앓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씻는 게 습관이 돼서. 남자들은 원래 자주 씻어. 제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2번씩 씻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북한에서 일주일에 2번 씻었거든요. 그때도 동무들이 깔끔 떤다며 유난이라며 한 소리 했었는데 한국 남자들 하루에 샤워 2번씩 한다는 걸 들으면 얘네 기절할걸요. 생각해보니 한국 남자들은 냄새가 나지 않은 편이었어요. 보통 남자들은 호르몬 냄새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한국 남자들은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살 냄새가 좋은 편이었죠. 제 남편을 지켜보니 밖에 다녀오면 씻는다는 걸 당연히 여기더라고요. 저도 매일 씻어 깨끗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남편을 보니 전 아직 멀었나 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목욕 물건들도 정말 다양합니다. 저는 머리카락은 샴푸만 하고 끝내는데 제 남편은 샴푸에 트리트먼트까지 쓰더라고요. 트리트먼트가 뭐냐고 물어보니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화장품이라고 하네요. 저도 남편 따라 몇 번 써보니 정말 머리카락이 정말 부드러워지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부티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는데 부티는 머릿결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부시시하고 푸석한 제 머릿결을 보니 난 아무리 해도 부티가 나지 않겠구나라는 슬픔이 몰아쳤었는데 남편의 트리트먼트를 몇 번 훔쳐 쓰고 나서는 부시시함이 많이 잡혀 꼬질한 모습을 감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이 좋은 거 저도 진작 알려주시지. 그리고 몸에 거품 내는 제품에 아무튼 샤워 하는 데까지 목욕 화장품을 썼습니다. 남편이 씻고 나올 때마다 유독 좋은 향이 비법이 이것이었나 냄새를 맡으려고 잘 때 꼭 껴안고 잡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잠이 잘 와요. 탈북한 여자친구들에게 물어보니 하나같이 다 한국 남자들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끼리 은밀하게 나눈 이야기인데 한국 남자의 하체 냄새가 너무 좋고 특히 중독성이 장난 아니라고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남성적이면서 계속 맡고 싶고 그래서 남편의 그곳에 코를 박고 잠에 든 적도 있었어요. 아침에 잠에서 깬 남편이 너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 밑에 냄새가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코를 박아버렸지 뭐예요. 무례한 행동이었다면 미안해요. 당신이 너무 좋아서 나는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남편에게 실례를 저지를 것 같아 펑펑 울고 말았어요. 그러니 남편이 피식 웃으며 맞고 싶으면 나한테 말하면 되지. 왜 눈치를 보고 그래? 앞으로 매일 맞게 해줄 테니까 울지 말고 뚝 그쳐. 하서진이 귀엽게 구네. 남편은 오히려 더 좋아하는 눈치고 북한에 있을 때처럼 헛구역질했다가 맞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면 제 남편은 그곳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요. 아마 북한 남자의 하체 냄새를 맡았다면 전 구역질을 하며 기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끌려가 두들겨 맞았겠죠. 걔네들은 진짜 안 씻거든요. 아니 못 씻는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네요. 그리고 이런 향기 나는 제품들은 평양 부자들이나 쓸 수 있는 사치품이니까요. 팔불출이지만 남편 자랑을 하나 더 하자면 제 남편은 샤워를 할 때마다 화장실 청소를 같이 하고 나와요. 덕분에 저는 화장실 청소 일손을 많이 들었지요. 이렇게 저는 대한민국에서 깨끗하게 살며 건강도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북한에 있는 동포들 말을 들어보면 씻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물에 씻지 못해 매일 덜덜 떨며 씻었던 날들도 떠올랐고 심지어 꽁꽁 얼어붙은 강물을 깨서 머리를 감던 제 동무는 저체온증 증상이 와서 체온이 떨어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다 심장 박동과 호흡이 느려져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마 저도 대한민국에 오지 못했으면 얼음물에 머리를 감다가 죽었을 수도 있었겠죠.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따뜻한 목욕물에 몸을 푹 녹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